북한산 서쪽 자락에서 시작된 소박한 물줄기, 바로 홍제철입니다. 나무에 발치를 적시고 모난 바위를 덮으면서 점점 물길이 넓어지더니 어느샌가 산을 벗어나 사람들에게로 흐릅니다. 서울은 강의 도시입니다. 2급 이상의 하천만 35개가 되고요. 40여 곳의 산에서 흘러나오는 실개천을 생각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처럼 서울 곳곳을 지나다니다가 거대한 한강을 만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물결이 서로 밀고 밀리며 마침내 다다르는 곳은 도심 한가운데 서울의 심장 한강입니다. 서울은 밤낮 없이 움직입니다. 천만의 인구가 함께 북적이며 바쁘게 사는 도시. 그런 도시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한강이죠.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온몸으로 느끼는 한강의 매력. 한강은 서울의 심장이자 서울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곳이죠.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한 한강의 또 다른 모습들. 한강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흐르고 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으로 가득한 서울에서 한강은 도시의 여백 같은 곳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올 수 있는 곳. 큰돈 들이지 않고 자연 속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어 한강공원에는 작년에만 6천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한강에서 달리다 보면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운동장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강 주변만이 아니라 강 위에서 한강을 즐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꿀떡만 안 하면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접해보면 그건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 네. 요트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는 인식이 있지만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강과 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낭만의 스포츠입니다. 또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한강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강 밖에서 보던 한강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민들. 이제 한강은 바라보는 공간에서 체험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수영을 해본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은 게, 원래 한강공원 이런 데 가면 어쨌든 저희가 한강 보기만 하잖아요. 직접 한강에서 물에도 들어가 보고, 여름에 또 들어가면 시원하게 놀 수도 있고, 또 물 위에서 보는 노을 같은 게 진짜 예쁘거든요. 그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한강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강인 게 그냥 그 한강 그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한강 안에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요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너 여기에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아, 내가 진짜 한강 안에서 즐기고 있구나. 2007년에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 한강은 그 경관과 접근성이 회복됐고 반포, 여의도, 뚝섬, 난지 4곳의 한강 특화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변공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한강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기간 매주 일요일 교통 통제를 통해 걷는 시민들에게 잠수교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에게도 잠수교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기 그 좀 어두컴컴해지면은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한강 가면 술을 안 먹고 예. 옛날보다 한강이 좀 많이 건강해진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뭐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세비섬 반포 한강공원을 위해서 느림목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 이날은 500마리의 반려견과 시민 3,000명이 잠수교를 건너 이촌 한강공원을 돌아오는 8km 코스를 함께했습니다. 주인과 모처럼 긴 산책을 하게 돼 반려견들은 신나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걷자. 가야지. 11살인데 근데 동안이에요. 저희 집 강아지라서 예뻐해가지고. 많이 피곤해요. 저희 여동생이랑 저랑 우리 강아지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 더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같이 예. 오늘 완주 가능하겠어요? 네? 가족 같은 반려견들과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강이 오가기가 편해지고 통행로도 넓어졌기에 가능한 일일 텐데요. 강아지도 사람도 행복한 산책길입니다. 한강의 즐거움은 강이나 지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하늘은 멋진 무대가 됩니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니 한강에는 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추억을 갖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이 공통된 경험을 갖게 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터진다. 와. 한강공원에서는 매년 120개 이상의 축제가 쏟아지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 파편화되어 있는 도시 사람들의 정서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이 배경이 되면 모든 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한강은 어떤 의미예요? 한강은 약간 힐링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은 학업에 지쳐 있고 성인들은 일에 지쳐 있는데 한강에 오면 이제 다 뚫려 있잖아요, 시야가. 그래가지고 살짝 마음이 뚫리면서 이제 힐링을 주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사실 최고의 복지 시설인 것 같아요. 자연이 준 한강, 서울 사람들이 좀 쉬고 즐기고 또 여유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한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강에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아이와 자전거도 타는데 이런 공간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잖아요.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은 최고의 힐링 장소이자 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한강은 세계인들에게 서울을 알리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 수도의 한강처럼 거대한 강이 흐르는 예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한강은 외국인들에게도 꽤 유명합니다. 특히 K-드라마를 많이 봤던 외국인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한강에 왔다면 한강 라면은 필수 코스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뭐지? 빵꾸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이렇게 오케이. 2, 3,
자, 5, 6, 10. K컬처가 전 세계로 휩쓸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강의 배달 문화는 오직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아니, 각자 우리 제가 신기한 거를 제일 느꼈던 거 약간 여기서 와서 배달시킬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그런 거를 없어요. 약간 여기 뭐 주문하고 어디든지 뭐 배달 기사님이 연락하고 어디든지 그냥 배송하면은 되는 것이 엄청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안 줬어. 안 줬어. 사진 찍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서울을 먼저 생각해 볼 때 그 너무 바쁜 도시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인구 너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일상생활 그리고 바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시 중간에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메가시티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의 매력은 세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한강은 외국인들이 만족하는 관광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순위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산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강의 도시이기도 하죠.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특히 외국인들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 군데 있는 한강공원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과거의 한강 둔치 고수부지의 한강공원들을 새롭게 또 많이 만들기 시작했죠. 11곳의 한강공원이 만들어졌는데요. 치맥문화 아니면 또 텐트도 막 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서울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 여유로운 공간, 시민의 그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이 한강공원들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도시를 흐르는 강 중에 폭이 1km가 넘는 강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한강은 서울 면적의 6~7% 비율을 차지하는 거대한 녹지벨트입니다. 하지만 한강의 모습이 언제나 한결같았던 건 아닙니다. 한강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950년대에 한강 주변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무렵. 그런데 사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는 별개로 한강은 유희의 장소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50년대 한강이 요즘 말로 아주 힙한 곳이었네요. 이 모인 분들이 다 너무 세련됐어요. 힙플레이스였어요. 힙플레이스. 해수욕이 아닌 강수욕을 즐기는 사람들과 다이빙과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 한강은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네 개는 한강에서 그야말로 지금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거든요. 전후는 당연히 빈곤하고 우울하고 그런 모습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밀착에 보여지는 사진들은 너무 놀랍게 지금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힙하게 서울 시민들은 이렇게 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을 즐기고 또 겨울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영수 작가가 처음 이제 전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이제 사실 한국 전쟁 참전을 하셨었어요.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도 좀 있으시고 그런 암울한 기억들 속에 물론 어려운 모습들도 있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살아가고 삶을 이어나간다는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다이빙 시범을 서울 한강에서 실시했습니다. 5, 60년대 한강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시민들의 생활과 여가가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한강 양쪽으로 펼쳐진 백사장은 도시와 한강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백사장만이 아닙니다.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천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이 청계천. 과연 청계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두 분을 만나 옛 청계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개천 옛날에 자연천으로 있다가 한양네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흐에서 아까 뚝처럼 뚝이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상류에서부터 여기까지 청계천까지 내려가면서 그냥 빨래냐 하고 이렇게 그 정도에서 하고 또 어린애들이 와서 미역도 감고 그랬어요. 그냥 물고기도 잡고.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1960년대 이후 청계천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거에 채워왔던 그거 움직여야 돼. 그거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옛날에 미끄러지. 땅이 없으니까 공중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저기다가 기둥만 바깥에다 걸쳐놓고 여기서 뭐 한 2m고 해가지고 판잣대를 해가지고 밑에다 기둥을 이루는 저 소나무 기둥을 박아. 거기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저 높이에다가 뭐 2m, 3m 높이에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학고방을 짓는 거예요. 그걸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뭐가 있겠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는 어디다가 변을 봐야 돼. 집에다가 밑에다 분역 뚫어놓고 청계천에다 다 쏜다고. 그러니까는 이 개천이 얼마나 오염이 되겠어요. 공들이 하수 처리 공장은 매일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웠던 청계천에 판자촌이 집중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 하수로 청계천이 오염됐습니다. 장마가 왔는데 비가 그쳐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니까. 근데 뭐가 다리에서 검은 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다리에서? 그 가운데 빵꾸난 데서. 빵꾸난 데서. 보니까 애야. 그 머리카락 꽉 잡고 끌어냈다고 내가. 살렸어요? 사람 살린 거야 내가. 그러면 오염만큼이나 고질적인 청계천의 문제는 바로 홍수 피해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로 다리가 잠기고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70여 군데의 도로 피해 등 총 피해액 3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다급한 수해 대책을 수행하는 한편 홍수를 막는 일단은 현재의 한강은 그 치수 목적으로 재개편해 놓은 한강이에요. 모든 도시는 물이 있어야지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해놓고 보니까 뭐 전 세계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치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해 나가면서 그 도시를 갖다가 발전시켜 왔거든요. 한강 개발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선유도입니다. 선유도는 겸재정선의 그림에 등장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1925년 을충년 때 일어났던 대홍수, 그래서 을충년 대홍수라 그러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한강 역사상 가장 큰 홍수였다 그래요. 그 물이 남대문까지 그 범람한 큰 홍수였는데 이제 일제 관료들이 이제 한강을 처음으로 치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재와 자재가 필요하니까 선유봉을 비롯해서 그 일대 여러 봉우리들을 깎아서 한강에 제방을 쌓는 자재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쪽 풍경이 쫙 달라진 거죠. 선유봉의 허리도 잘리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1960년대에 한강 종합개발 계획하면서 완전히 이제 골재를 더 쓰느라고 아주 평탄한 섬으로 바뀌고 거기에 임시 비행장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선유 정수장으로 쓰이게 됐죠. 신선에 놀던 땅으로 불리던 선유도는 허리가 잘리고 정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정수장이 폐쇄되고 이후 2002년에는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선유도에는 정수장 시설이 그대로 보입니다. 옛 정수장의 흔적을 그대로 살린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선유도에는 아름다웠던 한강의 풍경, 그리고 치수와 개발, 생태의 복원까지 한강의 모든 역사가 함축돼 있습니다. 지금은 한강의 철새 도래지로 잘 알려진 밤섬. 놀랍게도 이곳은 60년대까지 사람이 살던 유인도였습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한강 한가운데 있으니 이곳도 서울특별시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전기도 수도도 없이 한강물을 식수로 해왔다니 어떤 의미로는 별천지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건설을 위한 다이너마이트가 폭음을 진동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밤섬을 폭파해 거기서 나온 골재로 여의도를 개발하는 데 썼습니다. 이 섬을 없애버리면 한강 하구가 넓어져서 물이 잘 밤섬 주변 준설을 통해 한강 강폭을 넓히고 강의 흐름을 안정시켰습니다. 높이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강변의 수많은 백사장과 준설을 통해 얻은 골재와 모래들은 한강의 치수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밤섬의 폭파는 한강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1968년부터 시작된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으로 여의도 및 잠실이 개발됐습니다. 이 시기 한강 개발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치수와 미관,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로 인해 한강은 시민들과 동떨어져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한강의 백사장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 콘크리트 둔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푸른 물을 흐르게 물의 공헌안을 이뤄보겠다는 우리의 염원이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강의 모습은 어떨까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한강 주변에 백사장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되지 않는 풍경입니다. 서울의 변화에 맞춰 한강은 그 모습을 바꾸었던 겁니다. 한강은 서울의 시간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현대 이후 서울이 메가시티로 변하면서 한강은 서울의 변화를 품어야만 했습니다. 한강의 섬들도 생겼다 사라지고 한강 주변의 모습도 용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이 원하는 한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강을 끼고 있는 도시는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합니다. 독일 뮌헨시를 흐르는 이자르 강은 뮌헨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강입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끼리 나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와 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Der Flaucher, also bei der Isar ist für mich Erholung und zur Ruhe kommen und hier so bei der Wittelsbacher Brücke ist für mich Freunde treffen. Also bei mir ist es so, ich bin wirklich ganz nah an der Isar aufgewachsen und deswegen bin ich immer viel hier gewesen und bin immer noch viel an der Isar und es ist einfach schön hierher zu kommen, weil es so ein Ort in der Stadt ist, wo man sich erholen kann. Es ist Natur, es fühlt sich nicht an, als wäre man in der Innenstadt und es ist, man kommt so nah und so schnell hin, dass es dadurch einfach pure Erholung ist. Ich liebe es, an die Isar zu gehen.
Ja, also ich denke schon, dass der einfach gestiegen ist, der Mehrwert. Ja. Allein wenn man es anschaut gegen früher, ja, und man sieht ja die ganzen Spaziergänger und viele kommen auch mit die Hunde hierher zum Baden und ja, ist auch ein Treffpunkt. Ist sehr schön. 하지만 이자르강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은 10여 년 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변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카이텔 씨는 이자르강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Das war alles erdreich, das wurde entfernt. Der Fluss, der lag in einem Kanal, der floss da drüben ungefähr 10 Meter von hier. Also hier war gar kein Wasser, hier war nur Wiese und erdreich. Und dann war eine Betonmauer, die schützte praktisch die Stadt vor dem Fluss und den Fluss vor der Stadt. Und danach ging es steil runter und da war dann der Fluss. Also hier, es sah völlig anders aus.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멘트로 이자르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바꿨습니다. Und dadurch, dass die Isar aus dem Gebirge kommt, das war das Thema Überschwemmung in der Stadt. Weil natürlich der Gebirgsfluss, der bringt sehr viel Geröll, sehr viel Geschiebe und sehr intensive Hochwasserereignisse mit hohen Spitzen, mit hohen Abflüssen. Und in der Stadt hat man dann Überschwemmungen. 이런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수의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강의 직강화였습니다. 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9년과 2005년) 독일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이 직강화가 오히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Der hat natürlich damals funktioniert, frisch berechnet, aber der wird älter. Das heißt, Ablagerungen finden statt. Und das macht den hydraulischen Radius kleiner für den Fluss. Also der hat nicht mehr so viel Raum, um sich auszubreiten oder durch seinen Kanal möglichst schnell durchzugehen, wenn diese Ablagerungen da sind.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직강화 구간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이자르강을 되돌리기로 한 겁니다. 왼쪽은 자연화가 된 곳이고 오른쪽은 직강화가 유지된 구간입니다. 그러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시멘트를 벗기고 자연화시킨 구간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자 홍수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Wir haben den hydraulischen Radius wieder verbessert. Also wir haben dem Fluss wieder mehr Platz gegeben, um sich im Hochwasserfall entsprechend entwickeln zu können. Wir haben in erster Linie das Ufer abgeflacht und verbreitert, also teilweise von 50 auf 90 Meter, und wir haben die ganzen Sedimente der letzten Jahrhunderte hier weggenommen. Das heißt, der Fluss hat wieder mehr Platz. 또 다른 변화는 물고기와 물새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갈과 모래가 생기면서 물고기의 알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Früher war es so, dass die Isar in einem Betonkorsett gefangen war und dadurch der Druck auf das Grundwasser bei Hochwasser sehr groß war. Das Grundwasser drückte dann in den Stadtteil Au und da hatte man große Probleme in den Kellern, die waren alle überflutet oder viele davon. Durch die Renaturierung wurde der Druck verteilt auf eine große Fläche und dadurch wurde das Hochwasserverhalten ein völlig anderes. Das heißt, und die zweite war natürlich, dass hier ein Naherholungsgebiet entstand. Auf einmal war der Fluss zum Baden
zum Spazierengehen, zum Erholen. Und das war vorher nicht, weil es war ein Kanal, da konnte man gar nicht reingehen. Und der Fluss war auch nicht so sauber. 한 번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에 위넨 사람들에게 지금의 풍경은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의 한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래사장을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한강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한강공원의 호안을 콘크리트에서 자연형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수계의 86%가 자연형 호안으로 회복됐습니다. 또 한강 안에 5개 생태공원을 재정비했습니다. 한강의 생태공원은 최대한 자연형 하천의 특성을 살려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수서 생물과 조류, 또 하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태계가 복원됐습니다. 이곳은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입니다. 물고기는 물 가장자리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참개. 뭐 하는데? 대륙송사리, 고기통, 어시통. 2002년 1480종이었던 한강의 생물종이 20년 만에 2062종으로 회복됐습니다. 턱이 좀 울퉁불퉁한 게. 직강화된 호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치어들을 이곳 색강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조개 아래 나는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납자로 아까 종류인데 떡납줄갱이라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빨간색 지느러미에 빨간색 선이 있고 그다음에 눈 위쪽도 살짝 빨개지고 혼인색이 그렇게까지 지금 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란이 다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수컷은 보통 여기서 훨씬 더 화려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생명과학부 동아리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민물고기를 이번에 좀 탐구를 해보고자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 하천을 좀 찾게 됐습니다. 직접 보니까 굉장히 살아있구나, 생태가 그래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12종, 오늘도 되게 짧은 시간 봤는데 한 12종 정도 관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붕어. 거대한 강력 작은 색강은 시민들이 다가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붕어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고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물이라는 장벽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이 그래도 도심 속에 이런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산책로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좀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강 생태계의 건강 지표 중 하나가 저서 생물입니다. 말 그대로 강바닥에 사는 생물들로 대부분 수질에 민감해 환경 상태를 알아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의 색강 생태공원 안에 살고 있는 저서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는 분류군인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서곤충을 포함한 그 외에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이 물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그 동물들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의도 색강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곳 한강에서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생물, 갯지렁입니다.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갯지렁이라고 하는 종인데요. 갯지렁이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다에 살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갯지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다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한강수계, 즉 여의 색강 생태공원도 바로 바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 밑바닥 모래를 뒤지던 연구원의 손에 조그만 조약돌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맑은 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제첩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제첩이나 이런 생물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첩이라든지 또는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물이 그래도 꽤 깨끗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긴 하지만 아마 조금 시기적인 것들만 좀 잘 맞는다면 꽤 다양한 그러한 물속 생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한강의 생태가 회복되면서 많은 저서 생물들이 발견됩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밑바닥이 복원되면서 물고기와 물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중랑천에도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철새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겨울 철새들. 100여 마리의 원앙이 중랑천에 찾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다리는 손님이 있습니다. 생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개판되네. 콘크리트 한이라고 그러나구나. 간절히 기다리는 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뭐 여러 곳에서 뭐 중랑천, 탄천, 색강, 뭐 또 난지습지에서 흔적은 발견됐다는 소리는 목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 실물을 못 봤잖아요. 그럼 이제 중랑천에 센서 카메라를 딱 달아놨어요. 여기도 색강에도 달아놨어요. 거기에 이제 수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물은 바로 수달입니다. 뭐가 왔나? 수달 왔어. 그 보이죠? 여기 지나갔어. 소문만 무성했던 수달이 드디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수달은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너구리도 왔는데요. 오자마자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보란 듯이 수달이 너구리의 영역 표시를 무시해버립니다. 한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원래 쓰레기가 잔뜩 걸려있는 자리인데 이 쓰레기 청소를 다 했거든요. 여기 봉사자들이. 그래가지고 쓰레기 다 치우고 나서 흙을 갖다 뿌려놨더니 여기 수달이 놀이터가 된 거죠. 수달이 한강에 돌아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서식했던 수달이 대도시로 왔다 이거죠. 우리나라 가장 큰 도시에 왔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이제 대책이라는 거는 수달이 메시지를 줬어요. 어떤 메시지? 응아를 장소, 배설하는 장소를 최대한 이것만이라도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맞는 숙제를 풀어나갈 시기라고 봅니다. 암사생태공원은 서울의 한강 수계 중 가장 상류에 위치한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야생 고라니도 쉽게 목격됩니다. 넓은 서식 지역과 은신처를 필요로 하는 고라니도 이곳의 식구가 됐습니다. 우리 생태공원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아니면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어 있는 곳으로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시킨 공원입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을 떠나고 한강을 떠났던 동물과 곤충들. 결국 이들이 다 떠나면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우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윤래 팀장이 반가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이제는 중랑천, 여의도 색강, 암사 생태공원 등 한강 여러 곳에서 수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다는 건 한강 수질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고요. 이 아이들의 생태 특성을 이해를 하고 놀 수 있는 환경과 둥지를 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 얘네들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수달이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생태환경 보호만은 아닙니다. 한강의 노들섬은 무료 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강의 문화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 카르멘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한강의 바람을 맞으며 듣는 오페라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을 뛰어넘어 노들섬이 다시 한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인 토마스 헤더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공모한 노들섬 프로젝트에서 노들섬의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한 공중정원을 제안해 당선됐습니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From somebody underneath the railway bridge. 토마스 헤더윅과 닐 허버드는 노들섬 프로젝트에 어떤 매력을 느낀 걸까요? People in Seoul are so lucky to have this incredible resource here that is not optimized. If you looked for a new piece of park in London, you can't make it. Whereas here, we have this place that is not loved, it's not really cared for, and it's not the best it can be, right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so I feel that there's this amazing opportunity, and so we're very lucky, we feel very privileged that we were chosen. And we were just enamored by that kind of poetic nature of those lines and really wanted to create a sense of topography on the island as well to echo that landscape, but do something that didn't necessarily feel like something cool designed in the computer that was perfect, but had a poetic, elegant, naturalistic feeling to it. Almost felt like a piece of music that was hovering.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중정원으로 보행로를 노들섬이 지나는 다리 높이까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So it not only protects you from the rain when you're underneath. Seoul is famous for its music culture. K-pop has gone across the whole world, and we wanted something that was almost like musical annotation. And so actually how we build that is a big engineering challenge, and how we really make that happen and do it with style and beauty, because it's not a railway bridge, it's not a motorway for cars, it's something that is purely a skywalk for all of us. 서울시와 함께 노들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날입니다. Very exciting to have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after 2 years of competition of a real project. It's amazing.
Feels like we should hold hands together and say yes. We know in the brief it's been set out almost with this binary character of more human activities and art interventions on the west and the more protective nature on the east. Our heart is 100% in making Nodal Island somewhere really special, unique in the world, and that will take a bit of time. It'll take the collaboration of not just Seoul City Metropolitan Government, but all the citizens of the city helping us. It's a collaboration. We can't do it by ourselves. It will need many, many creative people. So our job is to try and bring everyone together and be patient and support us to do something really good for everybody. 도시인에게 한강은 일종의 충전소입니다. 틀에 박힌 일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장소. 600여 년 전 한양이 도읍이 된 후 지금까지 한강은 시민들의 삶이 녹아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걷고 뛰고 산책하고 나의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되찾은 한강은 어제와 오늘이 교차되고 과거와 미래가 화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chance to prove my love to you. Won't you just give